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유플라이마가 유럽에서 추가 용량으로 이제 허가 획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개인들하고 이제 기관들이 매수하고 외국인들이 좀 매도하면서 이제 코스닥이 2% 가까이 좀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셀트리온 관련 주들은 제약이 이제 조금 약보합세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냥 강보합세 흐름 정도로 좀 시장 대비해서는 좀 양호했습니다만 여전히 뭐 이렇게 16만 원대에서 더 나아가지는 못하죠. 최근에 이제 좀 호재성의 어떤 재료는 계속 좀 나오고 있는 흐름이죠. 그래서 휴미라라고 하면 사실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항암 관련되는 부분과 자가 면역 질환인데 이 바이오 의약품에서 크게 보면 이제 자가 면역 질환하고 이제 항암제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죠. 특히 이제 에브비는 에보트에서 이제 분사가 된 회사인데 에브비의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이 휴미라거든요. 휴미라가 이제 2012년도부터는 글로벌 단일 품목으로는 1등입니다. 이게 뭐 2007년도인가 2003년도인가 이제 허가받고 2012년도부터 거의 탑을 계속 찍고 있는데요. 작년에 거의 한 24조니까요. 자가 면역 질환 전체의 절반 정도가 휴미라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만큼 이제 이 시장 자체가 큰데 특히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미국보다는 좀 작습니다만 이 시장 자체가 한 4조 한 5천억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바이오 이제 시밀러가 들어오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2015년도부터 이 에브비가 휴미라 관련해서 고농도로 유럽 허가를 획득하고 난 다음에 그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이 이제 90%가 고농도 제형이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 부분에 어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고농도 형태로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농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기존에 이제 40 마이크로그램 말고 이제 80쪽 관련해서 2월 달에 이제 뭐 이게 그 판매 공고를 승인 권고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추가적인 부분들 EMA에서 이제 판매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나왔죠. 보통 이 정도면 상당히 이제 호재라고 봐야 되겠죠. 작년 2월 달에 이제 유플라이마가 EMA 허가를 받아서 세계 최초의 이제 고농도 관련되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고 휴미라가 가지고 있는 그 자가 면역 질환 중에서 이제 뭐 류마티스라든지 뭐 IBD 염증성 장질환 요게 좀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건성 관련되는 여기에 다 이제 그 유럽 시장 내 판매에 들어가 있는 상태. 국내에서도 이제 허가를 득했고 그 유럽 미국 쪽에서도 이제 내년도에 이제 이 부분들 휴미라 관련되는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들 허가 관련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용량 제형 추가로 승인으로 여러 가지 옵션을 갖추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확대될 기대인데 사실상 이 유플라이마가 어느 정도의 좀 선전을 하는 것이 올해 셀트리온 실적에 상당히 뭐 램시마 에스시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실적단에서 매분기 잘 체크를 좀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장중에 국내 이제 범정부 전문위원회에서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실무추진위원회가 이제 분야별 전문위원회 개최하고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협력 개발을 논의했는데 여기에 이제 오미크론 변이에 이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동제약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시오나기하고 지금 일본의 시오나기 제약하고 이제 하고 있는 경구용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 이거하고 이제 셀트리온의 라이케로나 관련되는 부분들과 이제 추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 진행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피고 이제 신속 개발을 위한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장중에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20% 넘게 이제 좀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셀트리온은 큰 흐름 없이 좀 일단 시가총액 차이가 나고 지금 이제 제한적인 어떤 반등이 그래도 나타나고 있는 거는 뭐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만 정선이 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호재가 좀 올라가려고 하면 어떤 또 악재의 어떤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에서 공매도와 계속 이제 눌러진 어떤 수급으로 호재는 조금만 반영하고 악재에서는 좀 빠지는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16만원, 15만원권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상승 흐름은 여전히 좀 제한된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뭐 회사에서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실적단에는 이제 2019년, 2020년, 2019년에서 2020년까지가 굉장히 실적단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이제 3분기부터 사실 이제 이 성장의 속도가 매 분기마다 좀 줄면서 작년 이제 3분기 별로 안 좋았다가 4분기는 이제 나름 어느 정도 다시 정상화되면서 작년 전체가 이제 1조 한 8,900억대, 영업이익 한 7천억대 중반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한 2조 정도 매출단을 하게 되면 여전히 제약 바이오에서는 국내에서는 1위입니다. 제약 쪽에서 이제 유한양행 관련되는 부분이 한 1조 한 7천억대 부근이니까 한 갭이 한 2천억 정도인데 올해도 이 부분들이 어떻게 좀 될지도 상당히 좀 중요하겠지요. 여전히 이제 셀트리온의 이런 어떤 부진들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어떤 시장 상황도 지금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긴축 관련 유동성 축소 관련되는 부분과 금리 인상, 그다음 최근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인 영향, 이런 어떤 대외 변수와 더불어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제 정선이 이제 분식회계 의혹 관련되는 논란,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그 내재 가치 대비해서 좀 싸다 이래서 이제 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이 그 자사주 매입을 추가적으로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제 5월 21일까지 장내 매수해서 총 800억, 그러면 이제 기존에 들어갔던 거하고 합하면요, 올해 자사주 매입 규모가 100만 주가 넘습니다. 헬스케어도 이제 추가로 이제 5월까지 한 900억 정도 이제 장내 매수한다. 그리고 이제 기우성 대표라든지 김영기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표도 이제 자기 자금으로 이제 좀 매수를 좀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점에서 이제 추가 하락은 좀 막고 있습니다만, 이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대외적인 어떤 요건도 좀 지금은 좀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그룹 전체로 지금 있는 이 분식회계 논란, 정선의 어떤 리스크도 얼마만큼 빨리 해야 따라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어떤 정상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작년도에 주주들이 그렇게 요구했을 때 회사가 좀 냉정하게 자사주 매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이 이제 갑자기 바뀌었죠. 주가가 이제 추가적으로 급락해서 코로나 이전까지로 거의 뭐 역행했고요. 사실 15만원대 16만원이면 2019년 뭐 요런 점에 이제 주가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소정진 회장의 어떤 경영 논란이라든지 회사의 부분들은 계속 뭐 이야기를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자, 이 부분들이 좀 정상화가 되어야지만 향후에 있을 이제 사업 자회사 관련되는 부분에서 합병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제 기업 가치의 어떤 새로운 어떤 이제 프라이싱이 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동안에는 열심히 이제 시장 우호적인 어떤 셀트리온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정상화가 될 것이다. 이거는 바이오짐 전반적으로 뭐 나오는 어떤 분위기하고도 좀 유사하죠. 거의 60% 이상의 뭐 제약 바이오주들이 50% 이상의 어떤 그 주가 흐름이 많고요. 하락폭이 심한 데는 뭐 최고점 대비해서 90%까지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 종목들도 제법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인데,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나스닥 바이오 지수도 뭐 그 정도 비슷하게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이제 힘들게 이제 21선을 살짝 좀 넘어가 있습니다. 이 좁게 형성되고 있는 볼린저 밴드, 자, 가격이 좀 밀집되면서 추세가 강하진 않습니다만 이제 파라볼릭자로 추세가 바뀐 지 2주가 넘어서 요걸 이탈시키지 않으면서 지금 이제 21 이평선을 살짝 올라와서 이제 볼린저 밴드를 넘어가면서 이제 거래량이 올라오면서 하는 흐름을 이번에는 좀 보여줄 건지. 자, 먼저적으로 이제 작년 5월 이후부터 선제적으로 주가는 하락을 했고,
제대로 반등다운 반등 없이 계속 이제 박스권의 레벨업 레벨 다운들을 계속 지금 한 두 차례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19만원 20만원대가 이제 이전에 어떤 박스권 하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이제 한 5만원대 요런 흐름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중기적으로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할 거가 이제 올해 상반기에 좀 어떻게 될 건가, 이게 이제 가장 뭐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해소하는데 속도가 조금 이제 나오는 어떤 지점의 모멘텀이 결국 이제 정선이에서 리스크에서 이 부분들이 근원적으로 해소되면 아마 이제 기관들의 어떤 프라이싱 가격도 그때쯤 되면 바뀔 거고요. 여기다가 좀 더해지면 레키로나의 뭔가 추가적인 어떤 계약만 논다라고 하면 펀더멘탈 개선에도 상당히 좀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부분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